네,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31일, 1월 달의 마지막인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제가 이제 펀드 비리나 이런 거를 나름대로 이렇게, 한 1년 반 정도 축척의 시간을 가져왔죠. 그래서 이제 제가 쭉 흐름을 봤을 때, 저의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거와 기사, 그리고 이제 유튜버들 몇 개를 좀 보면서 종합을 해본 거는, 약간 이제 저는 경제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정치나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근데 뭐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를 하려면 이런 대내외적인 그러한 이제 경제적인 걸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CBCD인가요? 저 전자화폐 관련주들이 조금 시세를 줄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우선 빨리 이제 이게 우리한테 어쩌면 이 경제적인 패러다임을 읽는데 지금 이제 정관, 특히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미스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경제에 약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여러분도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혹시 이제 정말 하락이 오거나 아니면은 이 경제 상황에 대응할 때 이 전반적인 이 뉴스를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뉴스는 안 보죠. 이제 거기서 이제 짜집기 한 거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거 뭐 이런 것만 보는데 뭐 제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뉴스를 보면 자꾸 그런 쪽으로 한쪽으로 말리게 돼요. 그래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 유도하려고 어차피 저도 미디어 뭐 좋은 저기는 과는 아니지만 미디어 관련된 거를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게이퍼 키핑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게 싫어요. 제가 그냥 제 주관적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 얘기 듣고 해서 종합해서 해야지 왜 타이가 만든 그런 이제 작전 같은 걸 짜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 정치 공작이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이 국민을 자꾸 호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제 중심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계속 이렇게 그냥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하는 말이 좀 아닐 수도 있는데 한번 경제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이제 요거 다음이 이제 경제적으로 나와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제 이 구조를 봤을 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맨 위에 이제 대통령과 친구들이라고 그랬지만 뭐 대통령 주변에 있는 참모들부터 뭐 청와대 관련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실명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괜히 귀찮아질까봐. 그러면 이제 국민이 밑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엔 뭐 금융인, 경제인, 사회적 기업이나 뭐 이런 중간적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자들. 뭐 어떻게 보면 실무자들이고 이제 속된 말로 뭐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면 브로커죠, 브로커. 로비스트일 수도 있고 뭐 나쁘게 얘기하면 브로커죠. 예, 브로커들이 있어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죠, 이렇게. 뭐 금융비리든 무슨 비리를 저지르려면 연계를 해주는 이 브로커들이 있어야 돼요. 브로커. 왜 그러냐면 저도 이 브로커 하는 형들을 제가 27살 때부터 정치 쪽에 브로커 하는 형을 기자 출신인데 그 형을 쫓아다니면서 많이 그쪽 세계를 봤기 때문에 제가 영업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서 그 형을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좀 높은 사람도 그 형 통해서 많이 만났어요, 사실은. 20대, 7, 8 이때 제가 이제 정장을 하고 차를 타면서 그 영업을 좀 하러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 형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이 형은 로비스트죠, 지금 얘기하면. 프로커예요, 프로커. 그래갖고 뭐 이 형이 주로 이제 옛날에 자민당 쪽 계열하고 연결돼 있었는데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뭐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더라고요. 금융권도 만나고 정치인도 만나고. 그래서 이 형 통해서 좀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했지만 좀 이렇게 높은 사람들도 좀 몇 번씩 봤어요. 예, 근데 세상은 그렇게 브로커들이 존재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거를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건드리겠습니까? 예,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 대통령과 친구들,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 1980년대 이때 운동권들이 들어오면서 이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1980년대 운동권,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추구한 막 반미 제국주의 타파 뭐 하고 뭐 독재 타파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주의자이자 또 주사파들도 있어요. 주사파는 이제
김일성을 그 종교적으로 믿는 그런 약간 변형된 공산주의자들이죠. 종교적인 공산주의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왜 있는 거를 저는 이제 인정을 하냐면 저 역시도 이런 사람들을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지방에 대전에 무슨 저 기독교 관련 대학을 다녔는데 걔가 1학년 때 놀러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러 갔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재수를 뭐 알바도 하고 재수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시간이 많아서 이제 뭐 대학을 못 갔으니까 예, 갔죠. 갔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뭐 한 달에 라면 한 박스 먹고 막 그리고 세수도 잘 안 하고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학교 근처에서 되게 싼 저 방에서.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한참 얘기하다가 책을 보여주는데 그 책이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종교서적이나 이런 거 이제 목사가 되려고 그 이제 그런 쪽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그 뭐죠? 목사 되려면은 그런 저 하여튼 그 기독교 대학이죠. 예. 그래서 목사가 된다고 갔는데 선배들이 이제 이 책을 읽으라고 이제 뭐 동아래인지 뭐 선배들이 섭외를 했겠죠. 그게 포섭된다는 얘기를 쓰잖아요. 그런데 걔가 준 책들이 마르크스니 레닌이니 이런 책을 한 묶음을 주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3-4시간을 떠드는 거예요. 난 들으면서 뻥 쪘죠? 아, 이 자식이 갑자기 무슨 이게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갑자기 왜 이런 책들을 나한테 보여주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내다가 그냥 왔어요. 지금은 뭐 목사님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그러다가 연결되다가 끊겼는데 그만큼 이 사회주의나 이런 거에 사회주의가 사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근사하지 않습니까? 뭔가 나눠 공평하게 벌어서 나눠 갖고 뭐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데 거기 사실은 인간적인 그런 게 들어가서 독재니 지금 중국처럼 공산당들이 1인 독재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 거가 이제 변형돼서 문제지 사실 사회주의가 나쁜 건 아니죠. 예. 그래갖고 그러면서 아 이렇게 생활하는 애들이 있구나. 먹고 살 건 없어도 이런 사상이나 이런 이데올기에 빠져 있는. 근데 이제 이런 걸로 뭉친 조직들이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유튜브 상에서 이제 다 까발려지고 있죠. 이 사람들이 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연예인부터 뭐 얼굴이 알려진 뭐 이렇게 뭐 사설 같은 거 얘기하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심지어 유명한 연예인 같은 경우는 미국의 테러리스트로 등록돼 있어서 미국을 못 가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유명해요. 지금도 뭐 드라마 보면 나와요. 예,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죠. 예, 그 나이 먹고 뭐 그런 거 뭐 이런 걸 뭐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예? 차라리 교회나 이런 카톨릭이나 불교 같은 거 해서 그런 데 가는 게 낫지 저는 이해는 못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민주 세력이라고 해서 이제 민주당에 입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로들이 다 나가면서 민주당을 장악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큰 그 밖으로 아주 나쁜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 세력인데 이 사람들이 밖으로 오픈되기 시작한 거는 그 신라젠과 그 라임, 옵티머스 이런 금융 비리와 관련되면서 이 사람들이 깍대기가 벗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문재인을 나도 찍었지만 이 사람은 아니다. 주위에 있는 애들이 한마디로 개판을 친다. 그래서 이 금융비리에 연련이 돼 있습니다. 연루가 다 돼 있어요. 이건 뭐 제 사견이지만 이건 뭐 빼도 박도 아니고 뭐 이건데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검찰도 물론 썩어 있었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과 감사원 두 군데를 뭐 내가 봤을 때 쪼아대는 거죠. 조사하지 말아라. 내 생각엔 그래요. 그래야지만 자신들의 권력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 거 파헤치면 안 돼요. 어쨌든 저지른 건 저지른 거고. 그래갖고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판이 흐르고 있는데 얘네들은 떳떳하게 뭐 우선은 뭐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다 막아주잖아요. 막아주니까 지금 비리를 저지른 애들도 한마디로 대가리 뻣뻣이 들고 뭐 어디 서울시장 어디 뭐 여러 군데 뭐 다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참 세상이 진짜 막말로 도둑질하고 사람 죽여놓고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리 그 진짜 서민들 어렵게 번 돈을 그렇게 갈취해 놓고서는 그런데 연루돼 있고서는 밝혀지지 않으면 그냥 떳떳하게 가족들하고 뭐 SNS 하고 뭐 트위터 하고 막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 참 웃긴 세상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좀 덮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론 형성은 이 사람들이 쓰는 방법은 이제 사회적 기업을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뭐 맘카페부터 해서 엄청 많아요. 나도 사회적 기업을 해보려고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놀고 먹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 한 150에서 250을 다달이 공짜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리포터나 그런 거를 쓰고 뭐 해서 이렇게 서로 뭐 한마디로 문서만 놔두면 되고 뭐 아이스커피나 이런 거 먹으면서 슬슬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런 사회적 기업만 되려고 그 모집만 한다, 지원금만 나왔다 하면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왜냐면 저도 한때 그쪽을 해보려고 했었으니까. 예, 그래서 사무실도 좀 공짜로 얻어보려고 하고 그래봤는데 그 사람들만의 그 라인이 있고 쉽게 우리는 못 들어가요. 예,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이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투표에 이 사람들이 여론물이 되잖아요. 또 뭐 백개문이다 해서 가서 이렇게 댓글 작업들도 뭐 하여튼 뭐 서로 동원도 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이제 2차 전지와 사모펀드 이런 쪽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옛날에 이제 태양광 사업에서 하고 또 그 전기버스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쪽에 이제 이 지원금을 갖고 많이 좀 해먹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은 태양광 산업에 비리가 많았다는 건 다 알죠. 물론 친환경이긴 하지만 비리로 얼럭졌죠. 중국 그 회사와 해갖고. 근데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도 또 요런 지원금 문제를 해서 또 해먹으려고 그러고. 또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 사모펀드가 라이미니 옵티머스 이런 건데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국민 돈을, 금융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팅하면은 요 사람들 돈을 모아서 실무자가 연결해주고 대통령과 주위에 있는 요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윗선이겠죠. 근데 이거 꼬리를 다 자르는 거죠. 이런 걸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검찰과 감사원이나 이런 데를 한마디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끔 한마디로 컨트롤을 해놔야죠. 그리고 또 경고도 해주고.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금 폭탄. 이제 뭐 지금 많이 저기 쓰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세금으로만 뽑아들이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막 여기저기 이제 수익이 발생하면 막 뽑아대기 시작하는데 뭐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죠. 예. 근데 이게 언젠가는 저는 이 조세 저항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모펀드로다가 사회적 기업으로다가 서울시에서만 1년에 쓰는 돈이 1조가 넘어요. 1조. 1조가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 사람들이 물론 그 여성 인권이나 뭐 예술 분야도 많죠. 예술이나 뭐 영화 뭐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요. 이런 기능을 하는 것도 일부분은 있지만 뭐 동물 사랑하고 이런 거 하는데 맨날 한 달에 250씩 받으면서 이렇게 있는 거는 한마디로 놀고 먹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비생산적이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만 쓰는 게 1조가 넘어요. 그러니 서울시가 버티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세금을 서울시부터 뭐 다른 데도 다 걷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 기업은 계속 어쨌든 자신들의 여론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건들지는 않는데 국가에서는 엄청난 그 세수의 그런 거기 때문에 막말로 자꾸 봉급쟁 생활자들은 하루 종일 밤새 진짜 피땀 흘려 일하는데 이 사람들 돈 빼다가 다 이렇게 그냥 노는 애들 막말로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 사무실 나가서 차 한잔 마시고 바둑이나 장기만 두다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물론 뭐 일은 하겠지만 속된 말로는 그렇게 심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정권의 특색을 얘기하면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은 이제 이권과 세금을 착취했는데 이번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모펀드 그러니까 개인의 투자 돈을 차취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핵폭탄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참고 있죠. 엄청난 이 손해 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보고 막 계속 그 성공론이다 재테크다 해갖고 자꾸 돈은 이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여러 곳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한테 덫을 만드는 거죠. 이 사모펀드를 통해서. 그래서 사모펀드에서 돈이 들어오면 아예 처음부터 투자가 없고 투자금을 우선 뿜빠이에서 갖고 돌려막다가 돌려막질 못하면 터트리는 거죠. 예. 그래서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봤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이렇게 얘네들이 금융인이나 얘네들 실무자들이 세팅을 해놓으면 이거를 그냥 얘네들은 이제 뭐 법적인 거를 다 이렇게 조치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투자는 없고 우선 돈부터 나눠 가지고 분명히 위로도 올라갔겠죠. 예,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고 돌려막기 하다가 안 되면 터지고 한 명이나 두 명만 그냥 독박 쓰는 거지. 독박. 아주 시스템이 똑같아요. 독박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론에서 이제 잠잠하게 만들고 딴 걸로다가 이제 이렇게 무마시키고 덮어버리고 이런 수법이 아주 수법도 비슷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꼬리를 잘라서 무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문제인데 어쨌든 그걸 관리를 못하는 대통령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세금을 뽑아먹는 것보다 나는 더 나쁘다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이명박과 그 박근혜를 치를 갈 정도로 이 사람들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저는 최악의 정권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그 국민이 만약에 이 펀드나 이런데 사모펀드 이런 데부터 뭐 이게 다 은행이나 이런 금융권을 통해서 판매되잖아요. 그러니까 포장이 돼서.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적금한 줄 알고 이제 자기 좀 수익금 더 준다니까 자기가 호떡 팔아서 붕어빵 팔아서 이렇게 모은 정말 노가다 떼서 모은 돈들이 들어가서 그거를 이 친구들과 대통령의 친구들과 금융인들이 이렇게 해먹는 거라는 걸 느꼈을 때는 저는 1년 반에 그걸 조사하고는 이 정권은 최악이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 경제적인 부분으로 넘어오면 더 심각해져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이 이제 많이 컸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줄을 세우려고 해요. 우리 쪽에 쓸래, 니네 쪽에 쓸래. 이제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중국에다 이제 수출을 제일 많이 하죠.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엄밀히 따지면은 그 주사파나 뭐 이런 쪽에 있는 집권에 있는 그런 이제 포장은 민주 세력이죠. 이런 사람들은 중국 쪽에 줄을 서려고 그런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중국도 엄연히 얘기하면 공산주의자, 그러니까 경제는 자본주의인데 그 지배구조는 일당 독재인 이제 공산주의 체제잖아요. 변형된 공산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는 시스템이 지배자의 입장에서 보면 괜찮거든요. 오랫동안 독재를 유지할 수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독재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면 뭐든지 뺏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얘네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뭘로 포장해? 통일. 우리는 통일을 해서 한다 하면서 한마디로 사회주의 통일이나 이런 식의 뉘앙스를 자꾸 풍겨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좀 사상이 조금 이상한 애들은 물론 지금도 막 그런 공산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때 만들어졌던 사람들끼리 같이 지금 일어나서 올라온 거거든요. 이 권력까지.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얘네들이 그러면 정말 뭐 인민을 위한,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그런 걸 안 하고 이렇게 비리를 많이 저지를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권력 지배구조상 중국처럼 이제 공산당 1인 독재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계속 내년에 다음에도 또 집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막강한 파워로 불을 독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만 불을 차지할 수가 있죠. 지금 북한도 서민들은 못 살지만 꽉 잡아놓고 지네들이 그냥 강압 정치하면서 근데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우리는 그 대신 여러 가지 다른 뭐 성도덕이니 뭐 이런 걸로 해서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탄압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속박할 수가 있는 거죠. 소수가 경제 정치를 장악하고 다수를 통치하는 스타일을 꿈꾸는 이제 변종 사회주의 이런 모습을 이제 지금 하는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분들에 좀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상상하는 게 아닌가. 이게 제 혼자의 뇌피셜을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쪽으로 넘어가면 미국은 지금 한국 전당금지법 청문회를 개최하려고 해요.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미국 전 하원 의원 로이스 의원에게 3만 달러, 국가의 세금 3만 달러를 6월까지 지급하면서 이 청문회를 막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뭐냐면 미국은 이제 구두가 아닌 행동. 미국에도 국회의원들 중에 북한을 어쨌든 이렇게 강경하게 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봤을 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해서 약간은 좀 공산주의 쪽에 가까운 그런 정권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 애들이 이제는 행동으로 나설 수 있다라는 의미를 자꾸 주는 거예요. 이거가 뭐가 있죠? 지금 바이든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은 통화를 안 하죠. 네? 축하했다 뭐 이런 거. 이게 뭐겠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외교적으로. 이런 걸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쨌든 현재는 미국 중심의 달러 중심의 그 페트로 달러 중심의 경계인데 자꾸 이런 마찰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외교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는 치명타죠.
막말로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를 한다면 우리가 이란과 북한까지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죠. 그리고 어차피 생선 시설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아니라도 돼요,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이 크게 3만 달러 되더니 뭐, 좀 애들이 좀 내가 봤을 때는 이 선을 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지금 통치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 사람들이 좀 약간은 좀 내가 봤을 때는 좀 한마디로 날뛰는 거지. 자신들의 윗장을 모르고. 우리나라는 어차피 그 철저한 생산기지죠. 생산기지, 제조업을 하는. 그 수출해서 먹고 살지만 사실은 미국과 이런 뭐 일본의 그런 기술력을 받아서 경제를 일으켰으면 최소한 일본을 넘어설 때까지는 얌전하게 있었어야죠. 중국의 지금 시진핑이 지금 옛날에 그 누구야? 등소평인가? 누군가가 돌아가면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이 커질 때까지 앞으로 뭐 몇십 년까지는 조용히 숨어 있어라 했는데 시진핑이 지금 나대면서 지금 미국에 까이는 거 아니에요. 네? 좀만 더 참았으면 됐다고 걔도. 근데 그 사람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유언을 지켰어야지. 더 참았어야지. 하여튼 제 판단엔 그렇고요. 그 유명한 그 유언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그런데 또 요번에 문제가 된 게 이게 북한 원전을 14개를 북한에 지어주겠다. 뭐 이런 거 추진하다가 이제 파일을 지웠는데 이런 거를 미국 애들이 지금 북한의 핵 문제 이런 거 있는데 원전을 지어주면은 그게 되나요? 예? 거기서 그거 갖고 이제 폐연료 갖고 핵폭탄을 더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선을 넘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뭐가 문제냐면 미국은 이런 거를 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상황을 모를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 간첩도 많다는 얘기가 있지만 미국의 간첩은 없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을 걔네들도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폭탄이 오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는데 아마 양떡을 깎기가 아니라 거의 숨통을 끊기 전까지 아마 그 하반기에는 큰 폭풍이 들어들 수 있어요. 왜 하반기에 더 세게 미국이나 이런 데서 미국은 간단해요. 예, 미국은 금리만 좀 올리면 어차피 환율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하반기에 1,300원 이상 간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렇게만 돼도 우리나라는 아웃돼요. 예, 단순한 거예요. 우리나라 아웃시키는 건 간단해요. 미국에서. 근데 이렇게 찍고 까부는데 하반기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더 폭망할 때 더 한마디로 절병에 있는데 더 밀어야 되는 상황. 문재인 정권이 다음에 또 된다. 만약에 이번에 계속 경제를 잘해서 된다 하면 우리한테는 재앙이 되는 거죠, 정말로.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이제 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들여다봤을 때는 친중적인 정권이잖아요. 통일을 원하든 뭐라든 어차피 공산주의 쪽에 가깝잖아요, 애들이 생각하는 게. 집권한 애들이, 그죠? 주사파니 뭐 많잖아요. 뭐 NL인가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 뭐 그런 것부터 뭐 여러 가지 파가 있더라고. 그럼 걔네들이 집권했는데 미국에서는 걔네들이 또 집권하면 그냥 놔두겠어요? 네, 그래서 못 집권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표로다가 문재인의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을 뽑아줘야죠. 왜 그러냐면 주사파가 원하는 건 그런 식으로 계속 여론을 만들어서 이 1인 독재를 하기를 원하는 거지. 계속. 그리고 자신들의 비리는 이렇게 되면은 그냥 덮으면 돼요. 그냥 덮으면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이 미국과 등을 지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여기서 저는 중립외교를 하던가 아니면 미국 쪽에 조금 더 가까워야 되지 않을까요? 중국을 내치고 있는데 중국을 내쳐서 중국의 그냥 그 큰 기업들이 한 번에 망가져버리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에 붙어야 할까요? 난 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뭐 그냥 제 미친 소리로 들어도 좋고 근데 저도 답답하네요. 기왕이면 뭐 중간에 아직까지 서 있다가 중요한 건 문재인과 바이든이 서로 축하 통화도 안 한다는 거지. 외교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하원위원회 이런 이제 서막이지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실정이 알려지면서 쟤네는 북한하고 친해지려고 하지만
그 세력 역시도 나라가 반미를 한다 이런 걸 이제 인식시켜 주는 거죠. 기사를 볼까? 자, 보세요. 기사. 미 의회가 전당 금지법 벼르자 정부 3월에 3만 달러 로비스트 고용했다. 이게 27일자 기사예요. 근데 이런 거 별로 이슈가 안 되죠. 미 청문회에서 우리나라를 까겠다는데 이걸 왜 안 해? 이 전당 금지법 뭐예요? 북한에 이거 전단 보내는 거를 문재인이 금지를 하니까 왜 그걸 금지했냐? 미국에서 봤을 땐 그걸 계속 해야 되지 않냐? 지금 그래서 이 미 의회에서 이거를 갖고 한마디로 청문회를 하겠다는 게 청문회. 미국의 의원들을 모아놓고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그 우리나라를 이제 행동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니네를 한마디로 까겠다는 그런 그 시초 그러니까 까겠다는 그 출발점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깡다구가 좋은 건지 아니면은 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금융 1위, 군사력 1위인 나라에 대항하자? 그러면 국민들의 생활은 어떻게 돼요? 아, 난 참 이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체로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이 로비스트를 고용을 했어요. 네, 이분을 고용을 했죠.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네요. 상식적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경제를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힘들 때 이렇게 정부에서 자신의 이념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그 뭔가 그런 건 생각 없이 자신들은 배부르니까 어차피 위에 있으니까 세금으로 월급 받으니까 약간 좀 굉장히 악한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악한 사람들 같아요. 악한 사람들. 참 요즘에 심란하네요. 근데 또 마침 또 원전 그 비밀 문서가 공개된 후에 주가가 빠지니까 또 기분도 좀 찝찝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정부에서 이제 투자도 하게끔 하고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게끔 하려면 바이든하고도 통화해서 축하한다 하고 또 이제 그래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왜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을 엄청나게 느끼냐면요. 이 삼성전자의 30조인가요? 30조 달러인가? 하여튼 30조를 미국의 그 반도체 공장을 짓죠. 갑자기 이렇게 미국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의 삼성전자는 조금 이 정치하는 애와는 다르게 조금 한마디로 알랑방구 낀 거죠. 예?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은 이 대기업들이 본사를 해외로 옮기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기업들도 다 해외 공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에서 뭐 비싼 세금 내고, 예? 다른 나라는 좀 많이 이제는 그 기업 정책으로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불안한 정치에서 만약에, 그 수출 금지, 이런 것까지 만약에 정치하는 애들의 그 이상한 망상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 같아도 본사를 옮기죠. 뭐하라 얘네들한테 세금 뜯기면서 그 이상한 사고에 빠진 애들 때문에 한마디로 자기가 이룩한 거를 다 망가같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해외로 이전을 해야죠. 지금 이 리쇼링이라고 해갖고 자꾸 이제 자국으로 들어오죠, 제조업이.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죠.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데가 자꾸 투자해서 자기네 그 일자리가 창출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자리면 더 빵꾸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은 죽어라. 나는 내 이상과 이 지배 이데올로기가 좋은 약간 독재를 꿈꿀 수 있는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계속 펼쳐나가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죠. 그런데 다음에 쟤네를 뽑아야 될까요? 제가 투표를 안 하려고 했는데 무조건 문재인 정권의 반대쪽에 선 사람들을 다음에는 뽑아야 된다. 그래야지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좀 길게 얘기했나요? 참 이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런 대내적인 악재를 자신들의 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형성하는 게 개탄스럽습니다. 진짜 뭐 제가 애국자도 아닌데 근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상식선에서 놀아야 되는데
아주 자신들만 뭐 이렇게 펀드 만들어서 헤쳐먹고 그러면 된다. 뭐 이런 주의고, 안 잡아가면 된다. 뭐, 어? 한마디로. 참 골 때리네요. 네, 골 때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그건 지금 제 사견이니까 그냥 아닌 것 같은 사람은 그냥 개소리였다 생각하시고 이제 CBDC 그 CBDC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자화폐죠. 예. 아, 네, 좀 얘기가 길어졌네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예. 이제 이제 전자화폐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할게요. 다음 주에 그리고 전자화폐 개정에 대한 그런 청문회가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아니, 청문회가 아니라 뭐 그런 저희가 있어요. 어,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걸 보시면 이렇게 금융위원장 일정이 있죠. 다음 주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일정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이 전자화폐 요거를 이제 한번 시험해 보려고 CBDC를 시험해 보려고 이제 1년간 한번 운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원래 1월 달부터 했어야 돼요. 그러면 한번 요 내용이 언제 있냐면요. 요 날 있죠. 목요일 날 아마 목요일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관련주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디지털 화폐죠. 디지털 화폐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재개정 방안을 발간한다. 요거에 의해 요거 발표가 되고선 상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이제 이거는 사람들이 캐치를 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발표가 이날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만약에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요날 목요일 날 슈팅 나오면 파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하시면 안 돼. 자꾸 주식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자꾸 저를 설득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파는 거예요. 파는 거.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때 슈팅이 나온다고 쭉. 그럼 이때 팔아야지 이때. 근데 만약에 계속 이때까지 이렇게 흐지부지 했어요. 그리고 요날 목요일 날 목요일부터 상승한다. 그러면 추이를 보면서 어느 시기가 갈 때까지 갖고 있다가 이제 뭐 여기 정도에서 이제 파면 되죠. 이게 목요일이 중요한 거예요. 예? 목요일 날 체크를 해두시라고. 저도 목요일이라고 체크를 해두죠. 당연히. 목요일 날 이 발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 디지털 화폐 그 관련주들이, 움직인다고요. 자,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다음 주에 이걸로 좀 단타로 재미를 보세요. 벌써 매수할 사람들은 매수를 했을 겁니다. 먼저 저기 디지털 화폐를 얘기할 때, 요 한국 컴퓨터 지주라는 회사가 있어요. 요 회사가 중심이 돼요. 근데 이게 비상장이에요. 상장했다가 자진 상폐를 한 거예요. 2006년에 비상장인데 이 회사가 이제 지주회사. 그래서 지주회사기 때문에 거느린 회사가 많아요. 그래서 이 거느린 회사가 상장회사들이라서 그 회사들이 시세를 받을 거라는 거죠. 보시면은 이 회사가 몇 개를 갖고 있냐면요. 15개인가? 11개의 자손 및 손자 관리를 회수하겠다. 이 11개 회사 중에 중심이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KCS, 한네트, 한국트로닉스, 한네트, 한국컴퓨터, 로지스트 이런 주식들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한국 컴퓨터 지주 이 회사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들을 보면 돼요. 그 회사들이 시세를 줄 겁니다. 이해되셨죠? 먼저 대장주로 얘기하는 게 이 KCS예요. KCS요. KCS는 이제 한국 컴퓨터 지주에서 물적 분할을 통해 설립됐고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통합 그러니까 SI 전문 업체고 신규 산업으로 이제 디바이스 암호화 사업과 일부 신규 솔루션 사업 등을 추진 중이고요. 최대 주주는 한국 컴퓨터 지주가 70%,
그러니까 70%, 한국 컴퓨터 지주가 70%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KCS인 이게 대장주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는 게 낫겠죠. 대장주. 이게 대장주랍니다. 별표예요. 이걸 사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럼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그렇죠? 네, 주봉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카바가 들어가겠네요. 괜찮습니다. 얘를 사세요. 기회가 되면 얘를 사는 게 나을 거예요. 대장주를. 그 다음에 또 다른 주 볼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로지시스를 얘기합니다. 로지시스 한번 차트 볼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괜찮네요. 예, 주봉을 보시면은, 아, 조금 조정이 들어왔긴 한데, 이번 주에 상승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뭐 아주 멋있는 차트는 아닌데. 하여튼 이런 구간으로 가네요. 로지스트가 이제 2등주로 얘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 로지스트 같은 경우, 64.47%. 한국 컴퓨터 지주가 64.44%인가? 뭐 한 이 정도 갖고 있대요. 많이 갖고 있네요. 아마 이 갖고 있는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주가 좀 대장주, 이등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예, 로지스트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KCT가 있네요. 한번 차트 볼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야, 이거는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나 본데. 일봉, 주봉, 월봉. 이게 과연 월봉에서 이 구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야, 근데 이거는 조금 그런데요. 좀 얘기하기가 뭐한데. 왜냐면 이제 일봉상에는 이 구간을 갑자기 이 구간을 갑자기 벗어나기가 좀 힘들지 않나요? 그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좀, KCT는 뭐 금융 단말 시스템 및 특수 단말 시스템을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산업으로 하고 있고요. 한국 컴퓨터 지주가 63.3%, 63.3%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근데 얘는 조금 그래요. 얘는 별로 좀 추천해주기가 그러네요. 예. KCT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네트 한번 볼까요? 한네트. 한네트는 이제 한국컴퓨터 지주 계열의 이제 점의 현금 자동 지급기, 그러니까 CD기 있죠? 예, CD기 점회, 그러니까 점회니까 밖에다 설치한 거겠죠? 예. 최대 주주로 이제 45.1%를 갖고 있답니다. 한번 차트 볼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요건 반등 구간에 온 것 같기도 하네요. 예. 한네트는 조금 한번 뭐 관심 있게 해볼 만합니다. 예, 한네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컴퓨터가 있습니다. 한국 컴퓨터 지주가 42.12%를 소유하고 있고요. 전자제품 생산 서비스인 이제 EMS 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고 주요 제품으로 이제 LCD 모듈용 부품과 OLED 모듈용 부품을 생산하고 있답니다. 한국 컴퓨터에서. 한번 차트 볼까요? 그리고 이제 한국 컴퓨터 지주가 42.11%, 42.11%를 이제 보유하고 있답니다. 한번 차트 볼게요. 일봉, 주봉. 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구간이 나올 수가 있죠. 이런 구간. 예, 차라리 그러니까 얘를 사십시오. 얘를. 얘 괜찮네요. 차트상으로는 이제 한국 컴퓨터가 괜찮네요. 예, 그리고 그죠? KCS 뭐 이런 것도 괜찮네요. 네. 그래서 한번 잘 차트 보시고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요. 뭐 다 가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이 디지털 화폐 부분이 분명히 이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화폐를 간단하게 정해 보면
중앙에서 관리가 안 되는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와는 다르게 이제 중앙은행이나 이런 중앙에서, 그러니까 국가 통제가 되겠죠. 그런 데서 이제 화폐 발행량을 조절하고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화폐를 CBDC라고 합니다. CBDC, 디지털 화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에서 조절이 되냐 안 되냐예요. 그거가 중요한데 중앙은행에서 조절이 돼야지만 어느 정도 이 국가단체에서 이해를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뭔가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미국 역시도 뭔가 디지털 화폐 시장으로 간다면 그렇다고 이 페트로 달러 시대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예? 달러를 위주로 되던 걸.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겠지만 안전장치를 하면서 미국에서는 또 뭔가 자신들의 우위를 점하겠죠. 예, 그렇게 나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이제 반란을 여러 군데서 일으켜서 뭐 다른 화폐를 쓰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결론은 그 미국 애들이 그냥 있진 않겠죠. 저 생각은 그래요. 하여튼 우리나라가 힘을 키울 때까지는 좀 미국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 나가야 하지 않나. 내용의 중심은 그거였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라가 좀 이렇게 어려울 때 뭐 다른 나라도 어렵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국민과 함께 국민의 뜻을 좀 이렇게 헤아리면서 같이 나가면 좋은데 이번 정권은 약간 그런 것보다 자신들이 추구해왔던 이데올로기와 자신들의 부에 대한 그런 욕구가 엄청 강한 것 같아요. 물론 권력을 잡아보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동안 못 해먹었던 거에 대한 한풀이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 없이 세금을 사실은 탐내는 것도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넘어서서 뭔가 이제 덫을 만들어서 개인들, 국민들의 돈까지 턴다. 이건 되게 질이 안 좋죠. 그런 사람들은 좀 빨리, 그러니까 법을 강화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법은 강화 안 해. 그래서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살고 나오면 몇백에서 몇천억을 해먹는 거죠. 그걸 안 고쳐. 왜 안 고치겠어요? 자신들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 응? 뭐, 뇌물을 처먹든 아니면 뭐 자신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은 강하게 안 해요. 참 희한하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해져요. 네. 사람이 자신들의 이롭게만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은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오늘도 씁쓸한 마음을 달래면서 여기서 끝을 내고요. 뭐 앞에 얘기가 개소리 같았다면 그냥 잊어버리시고 어쨌든 다음 주에는 목요일을 타점으로 해서 이 CBDC 디지털 화폐가 그 전에 시세를 주다가 그때 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부터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월요일 날 어리버리 할 때 일요일 날 작전을 사서 좀 단기간에 시세를 먹기를 바랍니다. 예,